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장이 뭐 약간 찔끔찔끔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걸 뭐 여기서부터 완연한 상승장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6월달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기대치가 아마 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특히나 이제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날짜가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아마 마음 졸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텐데 제가 미리 영상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드리려고 그러는데 대출을 뭐 예를 들어서 짤짤이 차원에서 뭐 몇백만 원, 몇백만 원 차원에서 뭐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 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 한 달 급여 받으시는 분들 뭐 부담 없이 갚을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근데 과도하게 뭐 몇 천만 원 이상, 몇 억 원 이상, 뭐 집담보로 해가지고 나는 레버리지로 금방 뭐 페라리를 살 거야. 아니면 뭐 나는 트리마자에 갈 거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넣고 100억을 금방 뭐 한두 달 내에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코인 시장에 투자하시는 거는 절대 비추예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했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그거를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왜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되냐면,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이 살아남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선물이나 옵션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물을 압도하기 때문에 변동을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완연한 상승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장세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손절하고 나가면 진짜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인생 조지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내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는 거지. 제가 이제 보기에는. 조시라거를 제가 참고를 많이 하는데 조시라거가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디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943명이 투표를 진행했는데 이거는 뭐 한국 분들 위주보다는 아마 트위터를 해외 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시니까 특히나 조시라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인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32,000달러가 32%, 그리고 28,000달러가 30%.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위주로 많이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의 분들이 22,000달러, 아니면 18,00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 말씀하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많이 까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6월 달에 변동성이 와서 많이 까진다고 하더라도, 28,000달러 밑꼬리가 순간적으로 말리는 그런 시점이 오진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는 관점에서 말씀도 드리고, 연합뉴스에, 자, 여기 보시면, 신고수리 공식 1호 가상화폐 거래소가 8월에서 9월 달에 나올 듯. 자, 김남검 기자님이 이 기사를 쓰셨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차트적인 관점보다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조금 많이 중요한 뉴스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심사에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제도권 수용이 안 된 거래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잘라내겠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뭐 그레스케 자산운용사나 몇몇 개 알트코인들 거기다가 뭐 거대 세력이 침바른 코인들 외에는 웬만한 김치 코인들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랑 맥락을 사실 같이 해요. 짜잘짜잘한 거래소들이 많이 사라지고 제도권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런 관련된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왜 국내 뉴스인데 왜 중요시하게 다루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뉴스를 볼 때 아무리 국내 기사지만 기간적인 거는 해외, 그러니까 미국 뭐 정부하고 아니면 뭐 유로하고 같이 다 어떻게 보면 퍼즐을 맞출 때 이게 다 동시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슨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불장이 아무래도 7월달, 8월달, 9월달, 그리고 조금 늦게 가면 10월달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마 이거랑 꾀를 같이 하면 대충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즌2가 종료됐다. 자,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자, 이 기사가 나왔어요. 2018년과 다른 점은 진짜 비트코인 시즌2가 종료됐냐. 그래서 이 정민성 기자님이 제가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하고 되게 많이 틀려요. 지금은
인프라 자체가 2018년도 그때부터 하락장이 돼가지고 거의 뭐 3년 가까이 거의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시즌2가 종료된 게 아닌가.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좀 약간 하락을 하면서 4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시면 객관적으로 왜 비트코인 시즌2가 종료가 안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6개월 투자자는 매도하고 패닉하고 3년간 투자했던 사람들은 존버를 난다. 무슨 의미일까요? 3년간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락세를 주고 찍어 누르면 그 다음에 장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충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6개월 투자자는 매도하고 시즌2의 종료를 외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시즌2 종료를 외치고 또다시 이제 코인이 막 상승하면 대출받아서 또다시 이제 들어오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자, 이 기사를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자, 6월달에 이제 변수가 크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사실은 국제적인 이슈가 FATF 그 회의가 이제 들어가서 6월달 말에 아마 발표가 될 거고 6월 17일 날인가 연준에서 금리에 관해서 아마 테이퍼링에 관해서 디테일한 걸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미리 지금 6월달이 넘어가기 전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준 관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재규모 채권 매수 캠페인 축소 논의를 시기를 가속화할 수가 있다. 6월 회의에서 1200억 달러의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블룸버그의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만 딱 보면 공포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죠. 아직 연준 회의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아마 연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는 아마 시장의 공포감이 엄청나게 몰아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3.6%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어. 근데 얼마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어쨌건 이거 갖다 말장난은 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게 아마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코로나 끝났다. 종료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일단 뭐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단 면역이라는 게 80%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저는 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가 어차피 뭐 어떻게 보면 지구촌이라는 의미의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서 어떤 한 개의 국가가 집단 면역이 조성됐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 다시 풀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갖다 세력들은 장난을 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중요한 건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할 거다. 테이퍼링 진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시즌2 종료다라고 결정 내리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나가세요. 그냥 부정적으로 견해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도 투자할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테슬라 주식이 뭐 하방을 가서 뭐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많고 그런데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시즌2 종료인데 뭐하러 관심을 갖고 뭐하러 방송을 봐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뭐 은행에 가서 은행에 가서 그냥 적금 드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가서 적금 들라고 그리고 실제로 적금을 들었는데 뭐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데 0.7% 주더라고요. 국민은행 가니까 0.7% 은행금리 0.7%. 그럼 1억이면 얼마냐? 뭐 10억을 맡기면 그게 얼마냐? 돈 0.7%면 1%가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세금을 떼요. 0.7%에다가. 누가 은행에다가 뭐 각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근데 지금 말들이 되게 많아. 시즌2 종료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6월달 들어서 완연한 상승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안 올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쓱 하강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장에 냉각기를 주고 상승을 주고 또다시 온탕과 냉탕을 사이클을 몇 번 회전할 수도 있어요. 4주에 걸쳐서. 근데
요것만 지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7월달 첫째 주 이후부터는 조금 요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현금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시기가 요 정도 때 되는데 미디어에서 아마 긍정적인 뉴스를 되게 많이 이쪽 정도 되면 아마 되게 많이 뽐뿌를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대출자들이 또다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요 정도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여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즌2 종료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상승해놓고 2018년도 하락장 같이 이런 장세를 또다시 만들 거다. 비트코인 1,000만원까지, 2,000만원까지 떨어지고 이 시장 끝난 것 같이 만들 가능성도 높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대로 하시고 저같이 요 장세를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시고 내가 익절을 언제 정도 하면 되겠다. 금액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계획을 잡으시고 마인드를 돌리시는 거죠. 저한테 이제 채널 방송에서 너무 긍정적이게 얘기하는 것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있는데 이건 투자는 두 개 중에 하나야.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지 마. 그 확신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하라니까요. 확신도 없으면서 뭐하러 투자를 해가지고 뭐하러 밤잠도 설치면서 뭐하러 그래요. 차라리 내가 하던 업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은행에 0.7% 금리 주는데 차라리 거기 가서 적금을 하지. 뭐하러 대출 받아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파일코인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윙클보스 형제가 얘기한 거 말씀드렸죠. 자, 파일코인의 계획이 이게 아마 몇 주 내로 출시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하이퍼 드라이브라는 제목으로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인프라 확장,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10배에서 25배 정도 증가를 할 거다. 스토리지의 어떤 온보딩 비율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려 계신 분들 있죠. 파일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어쨌건 거대 세력한테 이제 침 발려놓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난 이거 당장 사야 돼. 근데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 그럴 사람은 또 없죠. 어쨌건 물려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XRP, 네오코인, 온톨로지, WRX, 비트코인이야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대중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접근 안 할 테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코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지캐시, 베이지고 텐션, 체인링크, 마나코인, 파일코인, 라이브피어. 라이브피어는 얼마 전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어요. 그죠?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고 XRP에 관해서 호재거리 뉴스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장세에서 호재거리가 있다고 해도 그걸 던지지 않죠. 아직도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소송 끝나면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소송 끝나면 지금 이 가격대는 아니야. 그래서 1,000원에서 1,1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1,100원 얼마 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 코인. 그래서 저한테 이게 XRP가 제왕이라며 예전에 이제 댓글 중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게 5년 후에는 이게 제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5년 후. 최소로 잡아도 5년 후.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고 난 이거 5,000원 가면 매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5,000원까지 가는데 아마 별의 별일이 다 있을걸요. 이제 지금까지 인내한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거죠. XRP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XRP의 믿음에 관해서 있어가지고. 저는 그분들 존중해요. 저는 XRP만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작년에 소송 걸리면서 저는 많이 샀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XRP가 전 세계 통화 시스템에서,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CBDC가 되냐, 이게 기축통화가 되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전 세계 어떤 CBDC가 있고 전 세계 축이 있으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코인 중에 아마 이 코인이 유일하게 대표적인 코인이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오하고 온톨로지도 제가 오랫동안 분석했던 코인인데 요즘에 중국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그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코인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코인을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좋은 코인 뭐 시세가 떨어지니까 야 이거 망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망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팔고 나가라는 거죠. 예. WRX 얘도 마찬가지로 뭐 코인에는 이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정 특정 코인에 투자해서 그것만 바라보죠. 보통 개인들은 개인은 본인 투자한 코인만 시세를 확인하고 전체 장세가 흐름이 어떤지는 일단 확인을 안 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제가 한 가지만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까요? 마나코인을 제가 100원에서 추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100원 밑에 사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100원 밑에 사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60원 아니면 5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바로 작년이야. 이게 마나코인이 100원에서 60원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게.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100원에 산 사람이 60원까지 하락했으면 40% 까진 거야. 55원까지 하락했으면 45%가 까진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거기다가 호라이즌 코인 지캐시는 한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었어요. 상장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저도 이거 홀딩하고 있었었고. 근데 지금까지 믿음을 갖고 홀딩하고 있던 사람들은 글쎄요. 결과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라이즌 좀 찔끔 올라가다 찔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찔끔 올라가면 막 이러고 또 찔끔 떨어지면 그럴 필요가 있는 코인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코인들 다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도 뭐 문제는 없어요. 얘가 시총 상위 중에 제일 안 올라간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진짜 망할 코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레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지 않았을까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3번의 해킹을 당했을 때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펌핑을 엄청나게 했었죠. 자, 이 차이예요. 10% 20% 먹냐 아니면 500% 600% 700% 먹냐 뭐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죠. 개인의 능력이고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코인들이 개별적으로 뭐 파일 코인은 호재거리 뉴스를 던졌는데 왜 내가 산 코인은 왜 호재거리를 안 던지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호재는 감춰요. 특히나 시장 장세가 불안하면 절대로 개인들한테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개인이 이미 그 호재거리를 알았을 땐 이미 시세는 그 시세가 아니고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시세가 올라가면 거기서 호재를 던지죠. 거기서 호재를 던져서 사람들을 낚아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호재거리가 없을 때 괜찮은 코인을 매집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호재를 감추는 이런 장세선. 그리고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 요즘에 보면 제가 채널을 이제 뭐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회원가입을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적이 있나요? 회원가입하면 한 달에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구글사로부터. 그리고 제가 뭐 코인 주소를 개방을 해서 후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거래소 레퍼럴을 소개를 해서 거래소 레퍼럴을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서 제 이름으로 가입하게 제가 유도를 했나요? 거래소 레퍼럴도 돈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면 쪽수록 그 수수료의 절반인가 아마 저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할인도 되긴 되지만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배제했잖아요. 회원가입 후원 받는 거, 거래소 레퍼럴, 그리고 코인 소개도 제 채널을 유지하면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자, 그리고 코인 투자에서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수익금이 발생되면 저한테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광고 수익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광고 수익에 관해서는 광고비에 관해서는 어떤 분들이 일부러 광고를 봐주시는지 전 알고 있어. 지금 요 근래 들어온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은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부터 제 채널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고 이 사람 괜찮구나 생각을 해서 돈도 버시고 코인 투자도 그러신 분들이 그냥 뭐 괜찮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그냥 불쌍하다 생각해서 뭐 광고를 한 편, 두 편 봐주셔가지고 그러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보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구독 취소하고 그냥 방송을 보지 마세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사람도 되게 많이 잘랐거든요. 제가 사람 되게 잘 잘라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어떤 그 기능 중에 구독자 중에 나 이 사람 시청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거 다 커트 시키겠어요. 저는 이거 구독자가 지금 몇십만 명 되는데 막 45만 명 막 이런데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까여도 구독 취소해도 저는 상관 안 해.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게 저한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건 칼을 제가 지금은 아직 안 뺐는데 칼을 뺄 시간이 그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서 칼을 뺄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뭉뚱그려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아무리 길어봐야 이번 달 6월달 중순 이후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